나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하나요? 서울의 한 한식당에서 외국인 여성이 직원과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성은 앨리스 톰슨으로 독일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집 거실벽에는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중국의 유명한 문자를 한자로 쓴 것이었습니다. 큰 붓으로 그려진 그 문자는 마치 용이 하늘을 나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었고, 이는 앨리스가 중국 문화에 매료되어 동양 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그녀는 중국 고전에 깊이 빠져들었고, 인간과 세상, 우주에 대한 중국 사상가들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연구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준비하던 앨리스는 자연스럽게 중국 철학을 주제로 선택했죠. 이 주제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서양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논문 작성이 코앞에 닥치자 앨리스는 중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앨리스는 필요한 자료가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아 도서관에만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접하고 그녀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동양 철학의 본고장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짤 때 한류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에도 들르기로 했죠. 중국과 한국은 비행기로 겨우 2시간 거리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마음을 부풀려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성지를 직접 방문하고 고전을 눈으로 확인하며 사상가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여행에 대한 설렘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니 대부분의 승객이 중국인이었고 앨리스는 완전히 중국인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에서 중국인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와 떠드는 승객들 때문에 앨리스는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정체불명의 이상한 냄새를 느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불쾌감을 피해 잠시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가야만 했죠. 자리에서 일어난 앨리스는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 남성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이 머리를 계속 긁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의 손상된 두피를 보고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해를 구하며 그의 앞을 지나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에는 이미 줄이 길게 서 있었고 앨리스가 줄을 서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밀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벙벙해진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그녀는 궁금해했죠. 그러나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나온 그녀는 아름다운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앨리스는 그녀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가 앨리스를 똑바로 쳐다볼 때 앨리스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리로 돌아갔죠. 앨리스는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기대했었는데 그녀의 행동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녀의 갑작스런 행동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이 될 거라는 걸. 그녀가 나간 후 앨리스가 들어간 화장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 처참했던 화장실의 상태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어서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앨리스는 도저히 그녀가 사용한 화장실을 사용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중국 비행기의 화장실 상태에 실망하며 다른 화장실을 찾아봤지만 상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결국 겨우 견딜 만한 화장실에서 간신히 볼 일을 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제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는 양말을 벗고 발가락으로 스크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의 행동을 보고도 승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사용해야 할 스크린도 누군가 발로 만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뒤로하고 앨리스는 베이징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의 외관은 단번에 앨리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동양식 지붕이 얹힌 깔끔한 건물은 그 규모만큼이나 인상적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앨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앨리스는 드디어 동양 철학의 진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베이징대 도서관의 화려한 공간은 앨리스를 압도했어요. 중국 최고 대학의 도서관답게 그 기둥들과 우아한 내부가 마치 문화의 심장부를 방문한 듯한 기분을 주었죠. 이곳에서 곧 그녀가 오랫동안 손에 넣지 못했던 자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앨리스는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서에게 다가갔어요. 사서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가 가리킨 곳은 국제자료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만어, 홍콩어, 마카오어, 일본어 자료실이 있었어요. 언어별로 마련된 자료실이 있다는 사실이 앨리스를 놀라게 했죠. 이는 분명 중국이 얼마나 세계적인 나라인지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의 감탄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료실 어디에도 독일어 자료실은커녕 영어 자료실도 없었어요. 도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는 중국어 검색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앨리스는 다시 사서에게 돌아갔어요. 앨리스는 베이징대 도서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사서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베이징대 도서관에서 앨리스가 찾던 자료는 오로지 중국어로만 이용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한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이 이렇게 규모가 크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앨리스는 다른 대학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사서에게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다시 한번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대학들은 각기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 자료가 공유되지 않는다고 했죠. 중국에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자료 수집에 실패하면서 앨리스는 논문 주제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면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녀는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을 나온 앨리스는 대학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죠. 비어있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한 앨리스의 머릿속은 여전히 자료 수집과 논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종업원이 음식을 테이블에 놓아주었고 앨리스는 한숨을 돌리며 음식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의 상태를 본 앨리스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기름과 소스가 잔뜩 묻은 테이블, 깨끗하지 않은 소스 그릇, 발밑에 널브러진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녀의 입맛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비행기에서의 경험도 떠오르며 그녀는 결국 음식을 먹지 않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을 나서 코너를 돌자 작은 창문 너머로 주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쥐들이 돌아다니고 음식물 찌꺼기가 벽에 붙어 있었으며 종업원들은 식탁에서 사용하는 국자로 하수구를 뚫고 있었습니다. 중국, 이 훌륭한 동양 철학자들의 나라에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앨리스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동경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실망감을 안고 앨리스는 즉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료 수집에 실패했고 이 더러운 환경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그녀는 이번 여행이 학문적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생각지도 못한 문화적 충돌과 직면하게 되었어요. 중국을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앨리스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그간 중국 곳곳에서 맡았던 정체 모를 냄새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이 평화가 마치 자연 속에서 열리는 소규모 음악회처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의 머리는 여전히 논문 주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아이디어가 번쩍 들어왔어요. 동양 철학의 거장들 중에는 한국의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지다가 한국 철학자들의 사상을 담은 책을 발견했고 그중 이황 선생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앨리스는 마치 영감이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이 철학자들의 사상을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 옆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 남성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보기에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앨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시작했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라고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한국의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앨리스에게는 마치 운명 같은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교수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죠. 처음엔 가벼운 여행을 계획했었지만 교수의 제안을 듣고 나니 한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한국에는 훌륭한 유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균관 대학교나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한국학 도서관에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죠. 시간이 부족하다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중요 자료들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고 영어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료는 영어 요약 서비스도 제공되니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앨리스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그녀의 학문적 여정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앨리스는 한국의 기술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공항의 세련된 시설과 무료 와이파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기대를 한층 뛰어넘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잠시 미룬 채 앨리스는 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교수님의 말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는 영어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서관 시스템은 기관 간 연계도 훌륭하게 이루어져 있어 대학 도서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자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도서관 시스템과는 크게 달랐고 한국의 효율성과 첨단화에 대해 앨리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앨리스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도서관의 서비스였습니다. 방문 전에 원하는 자료를 미리 신청하면 사서가 자료를 준비해 두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왜 문화 강국으로 손꼽히는지 앨리스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접근성과 편의성 덕분에 논문 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욱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앨리스는 한국의 선진적인 기술력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학문 분야에서도 이러한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럽에서도 자랑하는 독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도서관 시스템을 보고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앨리스는 그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불쾌한 냄새와는 달리 인천공항의 상쾌함은 정말로 환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입국 심사의 효율성이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천공항에서는 단 3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 속도와 친절함에 앨리스는 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지 100%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앨리스는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최신식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타고 그녀는 원하는 목적지로 쉽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며 앨리스는 한국인들의 청결함과 질서정연함에 크게 인상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자주 목격했던 새치기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줄을 잘 서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앨리스에게 한국인들은 친절하게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려주었고 계단에서는 짐 가방을 한 칸씩 옮길 때마다 먼저 다가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앨리스는 동양 철학의 진정한 가치는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에게 있음을 느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베이징 대학의 도서관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집중하기 좋은 분위기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모든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어 앨리스가 필요한 자료는 끝없이 제공되었습니다. 자료를 모두 살펴보기에는 밤을 새워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자료실이 개방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밤 9시에도 도서관은 여전히 활기차 있었고 앨리스는 문득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과 학문적 탐구에 완전히 적응해 가고 있었고, 앨리스는 한국을 단순히 케이팝의 나라로만 생각했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깊은 교양과 학문이 꽃피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 조사에 몰두하느라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한 앨리스는 배가 고팠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활기차 있었고 식당들이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앨리스는 들어가고 싶었던 한국식 바베큐 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갑자기 가져온 음식은 그녀가 주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앨리스가 상황을 해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앨리스는 당황스럽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일본에서 비슷한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서 한국도 그런 식의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식당들은 더 느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상한 앨리스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렸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불쾌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차이를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앨리스는 계속해서 추가 음식을 가져오는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분주한 모습으로 다시 한가득 음식을 들고 왔고 앨리스는 이 상황이 마치 자신을 완전히 벗겨 먹으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앨리스는 필요 없는 음식을 가져가고 자신이 주문한 음식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지 않은 음식값은 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며 음식을 가져가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앨리스는 이러한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고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것인지 분노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 음식은 공짜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앨리스에게 집중되었고 그 남자의 말에 앨리스는 당황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이유 없이 많은 양의 음식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문화적 차이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앨리스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필요 없는 음식을 공짜로 주는 거죠? 그에게서 들은 대답은 앨리스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이 주문한 삼겹살의 가격에는 이 모든 음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반찬으로 필요하면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인심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앨리스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무지로 인해 성급하게 행동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망해할 필요 없어요. 한국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이건 소주라고 하는 한국의 술입니다. 삼겹살과 소주는 한국에서의 클래식한 조합이죠. 앨리스는 그의 친절과 이해의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가 건넨 소주를 마시며 그 맛이 마치 위스키 같았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사과를 하며 상황을 정리했고 직원은 웃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은 뜨거운 계란찜을 앨리스에게 가져다 주며 친절을 더했습니다. 앨리스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오해를 극복하는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앨리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언성을 높였지만 한국인들의 너그러움과 친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에게 서비스로 제공된 음식과 소주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이내 그것이 한국의 인심과 문화의 일부임을 깨달았죠. 직원의 너그러운 반응과 소주를 건넨 남자의 친절한 태도는 앨리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그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 나라의 따뜻함과 깊은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앨리스는 졸업 논문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논문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 박사 과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앨리스는 한국이 동양 철학의 진정한 가치를 보존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앨리스 베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